오늘 할 방송은 팁스입니다. 창업 사업화 과제예요. 매미 소리가 엄청 울어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같아요. 밖에도 예전에는 그 5시 시면은 그 날이 밝았는데 벌써 그 하지부터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5시 반? 6시 정도 돼야 이제 날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하반기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말 그대로 나와 있죠. 예, 테크, 그죠? 예,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이런 점점 이제 그 막 R&D나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윤석열 정부 때도 막 줄였죠. 예, 줄이기도 하고 다시 또 늘리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평행선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이 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규모가 커지고 있고 원래 이게 한 3년 전에는 운영기관이 한 8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 팁스 운영사가 한 143개 정도까지 늘어났죠, 이렇게. 결국은 이제 VC, 벤처 투자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죠. 예, 벤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그죠?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벤처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과연 이제 그거만한 이제 성과가 나오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팁스 R&D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 VC마다 선호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죠. 하는 업종들. 예를 들면은 A 투자회사, A라는 VC는 이제 소부장 기업을 선호한다라 그러면, B라는 기업은 이제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투자 기업이겠죠. 여기가 이제 P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 VC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실제 팁스에 가면 그런 정도의 요건들을 그러니까 어떤 VC가 어떠한 이제 그 업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쪽에 이제 뭐 콜드 메일도 보내고 그쪽에 이제 주관하는 그 투자 대회, 데모데이 뭐 이런 데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IR을 진행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그 팁스 전에 있는 이제 프리팁스입니다. 프리팁스고, 프리팁스 뭐 나누는데 그 전에 있는 프리팁스입니다. 프리팁스. 그래서 비수도권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남았죠, 이게. 남았어요. 이게 8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0일이라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프리팁스란 민간 투자를 이미 유치한, 이게 기유치한 거죠. 그래서 기유치한 비수도권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비수도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초창패나 그죠? 초창 요번에 그 창중대 있잖아요. 창중대가 창업중심대학이에요. 창업중심대학 이제 패키지겠죠. 요번에 요 한양대 같은 경우 수도권이죠. 여기는 이제 18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들은 정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대 1, 50대 1 그래요. 수도권은. 그 보면 뭐 창중대, 그죠? 수도권. 그 다음에 초창. 막 이런 수도권이 다 한양대 아니면 성균관대잖아요. 성균관, 그죠? 그리고 요번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이 수도권이잖아요.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다 30대 1에서 50대 1이 돼요. 근데 이제 살면서 사람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그때는 실력보다는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높으면 그다음부터는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높아요, 너무. 너무 높고, 다 정보들이, 막, 정보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막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허수가 없어요, 허수가.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보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다. 거기는 그러면 허수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범위를 더 좁혀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회계사 시험 보는데 뭐 5대 1이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은 10대 1인 공무원 시험이 높지만 회계사 시험 본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5대 1이면 거기가 더 높은 거죠. 이제 실제로 진입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각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이게 다 몰려있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허수도 거의 없어요. 허수도 거의 없어.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찔러보기라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허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딱 타겟을 비수도권 초기 창업 기업한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발굴해서 향후 팁스 진입 가능성이 있는 예비 팁스 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프리팁스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가점이 있어요. 가점이 2점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트랙 타는 거죠. 요거 타고 이제 실제로 이제 팁스 올라가는 거죠. 자, 2차 모집이에요. 2차 모집이고 30개사 내외고 지원금이 평균 9천만 원이고 최대 1억 원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R&D의 개념보다는 사업화 자금이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이기 때문에 산출물이 제대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R&D보다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R&D는 나중에 보면 성능 지표랑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성능 지표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예요. 8개월 이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물론 R&D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길면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똑같아요. 봐봐요. 우리가 석사 학위를 딴다 이거야. 석사 학위를 따는데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어쨌든 학위가 나오고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3년짜리 하겠어요? 2년짜리 하겠어요? 저는 2년짜리 하죠. 저는 2년짜리 하는데 나는 막 배움의 무슨 그런 이제 학문의 그런 것 때문에 3년을 하겠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학교 오래 다니는 거. 학교 오래 다니는 거. 학교 오래 다니는 사람 치고 많이 아는 거 없어요. 진짜. 학교 다니는 사람 치고 말만 많아. 이 라이브 방송이라. 근데 특정인을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특정인을 제가 지금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래. 학교 길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거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말은 되게 많아. 짧게 다니고. 네, 알겠죠. 농담이고요. 길게 다니면 좋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짧으면 좋다. 8개월 이내, 8개월 이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신청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8월 10일까지. 그리고 이 K-스타트업 신청은 굉장히 신청 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리스나 이런 데는 접수가 좀 까다로워요. 접수가 좀 까다로운데 이 K-스타트업은 신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팁스는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민간 투자를 받은 초기 창업 기업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민간 투자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포인트냐면요. 팁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팁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 있어요. VS가 아니라 VC입니다. 벤처 캐피탈. 여기에 이제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약 이제 143개인가 142개인가 같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요 민간 투자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VC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VC가 아니어도 되고 창업 기획자 예를 들면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민간 투자 기관한테도 요 선정 기관으로 이제 그 등록된 이제 VC가 아니어도 일반 투자 기업들한테 받아도 일반 VC 소형한테 받고 엑셀러레이터들한테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처음 투자 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집니다. 저희 회사도 내년 정도에는 그 이 창업기업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조건이 박사나 이제 그 전문직 경상계열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수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나 변호사가 있고 뭐 해서 2명만 만족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또 이제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되죠. 투자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는 거죠. 육성을 하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VC의 그 어떤 그 성공 비율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저도 예전에 이제 VC 제 책이 있어요. 좀 아무도 안 보는 망한 책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공저가 있어갖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아무튼 뭐 책이 있어요. 책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사세요.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 VC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기동량.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실제로 기업이 예를 들면은 그 투자를 받아서 밀리의 서재 이런 데다 투자 받은 거죠. 그 밀리의 서재 구독을 제일 빨리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내고 있어. 그래서 그 구독이 무서운 거야. 그게 그냥 나가는데 오늘 끊어야 되겠다. 강의 끝나고. 그 밤에 한 번 듣지도 못하는 들으면 바로 자는 그 밀리의 서재를 아직도 하고 있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받아서 성공할 확률이 10% 20%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 20% 갖고 그 투자 돈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환을 하는 거죠. 뽑는 거죠. 사실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산출물이. 자, 그래서 이 민간 투자를 받은 다시 돌아가서 초기 창업 기업도 팁스에 바로 진입하기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해소하고 이 팁스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프리팁스 단계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디에다가 준다? 이제 비수도권 기업, 비수도권 기업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유망 기업에 스케일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비수도권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1,000만 원만 투자 받으면 된다. 많은 돈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초기 기업이다.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신청 대상은 창업기업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23년 7월 10일이고 26년 7월 10일 사이에 창업이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아마 공고가 이때 나온 것 같아. 26년 7월 10일에. 근데 이게 투자 금액은 있잖아요. 투자 금액은 이게 지금 마감이 8월 10일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죠? 투자는 또 요때까지 받으면 된다. 여기요. 8월 10일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 받아야 돼요. 지금. 투자가 이게 창업 기준은 저 공골 기준인데 투자는 또 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받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어요. 투자는 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기업들은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을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봐도 괜찮죠. 3년 이내라 그러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고, 그죠? 네. 그런 어떤 방법을 써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비수도권 기업이고, 비수도권 기업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총 1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뒤에 창업 그 지원 그 기준을 창업 기업 기준을 제가 뒤에다가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 제가 아시는 A 대표님은 3년 4년 해서 AI 개발하는 회사네요. 협업 트래킹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AI 개발 회사인데 사업을 아예 다 접고 초기부터 아예 세팅을 해갖고 아예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부터 다 탔어. 진짜로요. 세팅을 아예 다시 한 거야. 아예 싹 깔아놓고. 가능하죠. 근데 제 나이 때 돼서 그러면 안 돼요. 저 이제 46이거든요. 그 나이가 좀 잘 안 뽑아주나 봐. 좀 젊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30대 후반, 40대 초?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막 창업기업 만들어갖고 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원 내용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화 자금 지원 평균 9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후속 성장, 사업화, 팁스 연계 준비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플러스 성장 지원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만 체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예산의 구조가 공고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부 지원이 70%예요. 지원이 70%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이제 30% 이렇게 이제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최대는 1억 원. 최대는 1억 원 지원이고요. 최대 1억 원 지원. 기업의 자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자부담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현금으로 내야 되냐? 아니요. 그 현물로 내도 됩니다. 그래서 현물이 기존 우리 회사의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통장에서 지급되는 거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발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본인이 발표를 가야 되고 이 발표. R&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 책임자가 가고 대표자가 안 가도 돼요. 책임자가 가고. 근데 지금 요런 이제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그 경영 비전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게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마인드가 있어요. 사업 마인드가 있고, 저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뼈저리게 가난한 건 아닌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얼마나 더 가난한지라고 대결하면 쉽게 지지 않을 정도는 돼요. 우리 엄마 보고 있나? 그건 뭐, 맞는데 뭐.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대표자 본인이 얼마만큼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R&D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자 본인이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도 이건 이제 비수도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창업기업 만들 때도 강원도 그 다음에 경북 이런 데다 이제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세팅을 아예 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투자 여부에 대한 확인, 보통률 투자가 가장 일반적인 게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환사채나 ICPX의 형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CB BW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한번 이제 그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중복수혜에 대한 중복수혜 불가 그 사업들이 있어요. 중복수혜 불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기 창업 패키지랑 같이 못한다든지 동시 수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저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리그가 다른 거예요. 리그가 우리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 그 갑자기 막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나 갑자기 막 그 우리 뭐냐 K리그에서 뛸래 하고 득점왕 막그 50골씩 넣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거 네 글자로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양민학살이라고 그래요. 양민학살. 그죠?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 우리 선량한 그죠? 우리만의 리그에서 해요. 그냥 신체 조건이 완전 좋은 저기 뭐야 탈 고교급 친구가 갑자기 초등부에서 씨름하고 그러면은 1등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행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돈만 계속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체급이 우량한 체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겠다. 예산, 그 다음에 대표자의 비전, 그 다음에 중복수의 불가사업, 그 다음에 투자 여부에 대한 체크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고 굉장히 좋죠. 투자 마감일 2년 이내니까 이거 좀 포인트고 보통주 또는 종료 주식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지분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업기업의 대표들이 지분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좋네요. 너무 많은 지분을 가져오면 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팁스도 그렇겠지만 신보에서 하는 보증연계 투자라는 것도 있어요. 신보에서 하는 보증연계 투자라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 신보에서 하는 보증연계 투자를 하고서 팁스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예전에는 그런지 몰라도 VC의 관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VC가 아니죠. VC의 관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조금 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건전한 생태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나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잘못 써서 120억 투자금을 다 날리는 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